자, 비트코인이 1억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제 막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올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고, 이렇게 많이 몰랐다 그러면은 막 허탈감이 들고, 그리고 또 1억에서 지금 이제 5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억에서 5억까지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잘못 사면, 이게 조종기에 빠지면 또 불안한 심리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빠지는 거니까, 이제는 또 막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손절하면 또 다시 오르고, 그래서 계속 이 돈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이 오르는 진짜 속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23년 작년에도 이제 3천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도 때 그때 2,500에서 2,600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한동안 이게 좀 대단히 오랫동안 좀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작년에 스물스물 조금씩 오르다가 최근 이제 겨울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지금 2024년 3월 달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돈 세탁에 많이 사용된대요. 네, 비트코인이 돈 세탁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거랑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겪는 그런 실생활에 있어서 세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크게 이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만큼 이제 껑충 뛰었다는 건 이게 지금 사서 올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저가 바닥에서 아주 몰래 야금야금 많이 이렇게 사들여 놓습니다. 이렇게 사나요. 그렇게 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어떤 뉴스와 뭐 이런 거와 함께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 이미 뭐 오르고 있네,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미 매집하는 시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진입해서 들어갔다가는 물론 1억에서 여기서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크게 오른 만큼 흔들리는 폭도 커요. 이렇게 막 흔들었다가 또 갔다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정도 선에서 앞으로 이제 뭐 큰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나갈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한 1, 2년 가까이 오랫동안 되게 이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었던 그 시기에부터 이미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고 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많이들 매집을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자, 요거 비트코인이 가격이 치솟는 몇 가지 이유들. 자, 여기 보면 지금 얼마 전 기사인데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막 되게 급등을 했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6%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뭐 AI 열풍에 뭐 AI 관련된 주식들 막 오르고 막 그런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었는데요. 근데 그 AI 관련 주식들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7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중간에 뭐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1억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그 1억을 돌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몰리는 막대한 자금 유입과 더불어 4월 예정된 반감기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4월에 이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그거 시기가 이제 반감기가 오는 시기가 이제 4월로 접해져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는 했지만, 근데 뭐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거든요. 자, 근데 조금 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시장에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 중국은 예전부터 비트코인, 특히 이제 중국은 지금 금도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핀스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사둬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은 좀 그렇고 그리고 주식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좀 사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ETF에 이제 동참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은퇴연금 계좌가 비트코인 ETF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미 이제 오른 상태에서 왜 이제 오르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2022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했을 당시에 여기저기 전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금도 금이지만,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어느 나라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외환보유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까지도 엄청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를 못 잡아서 금리를 인하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큰 확신은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 큰 확신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저께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그래서 2%대로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2%대의 목표인데 아무래도 2% 이상의 훨씬 이상의
상황으로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좀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또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미국이 대체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생긴다.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어떠한 일에 의해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많은 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미국만 괜찮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일본이 이제 주식 시장이 좀 괜찮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점차, 워낙에 달러가 강달러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이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리고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한국이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예요.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조금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만 줘도 우리나라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부분도 낮출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하냐면 대출을 엄청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출을 엄청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좀 줄어든 감이 있고, 중국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감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1위인 이 중국이 너무 좀 이렇게 달러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중국인데, 중국은 반대로 금도 많이 사고요. 비트코인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금을 좀 덜 샀대요. 금도 덜 사고, 비트코인도 덜 사고, 그랬나? 자, 비트코인 얘기는 2022년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금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2022년부터 중국에서 금을 엄청 2021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중국에서 금을 엄청 많이 사니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중국은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사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이게 뭐 2개월 만에 다시 뭐 홍콩에 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지금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도 187억 달러 감소한 상황이고, 자, 일본도 28억 달러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외환 보유액이 나라별로 대부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싱가포르는 오히려 외환 보유액이 이게 증가한 부분,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 강달러거나 그러면 환율 부분에 막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나라가 이청이청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거, 금을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제 지금 또 비트코인까지도 비트코인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도 달리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금은 좀 덜 사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왜 이런 지금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이 되게 바닥을 치고, 다시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제 반등을 좀 한 상황이에요. 살짝 반등한 상황이에요. 딛고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을 사도 되느냐, 이런 이제 또 사람들이 중국 주식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을 좀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별로 없는 건 없어 보이는데 뭐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부분도 좀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조금 이제 그 위험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제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중국 안 돼!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했더니,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중국이 지금 보면 전기차까지도 지금 테슬라나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되게 좋지 않고 막 그러는데 지금 포르쉐 닮은 샤오미에서 첫 전기차를 28일 날 중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기차 시장에 완전히 포르쉐를 닮은 이런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포기할 정도인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BYD하고 그 테슬라하고 그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샤오미까지 이제 전기차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 전기차가 중국에 올해 1월,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성장률이 21%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소비가 조금 그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애플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기차 프로젝트를 최근 취소를 했고요. 이제 대신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포르쉐를 닮은. 그래서 샤오미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홍콩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는 약 10%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주식에 대한 그리고 홍콩 뭐 주식 투자 옛날에 했던 분들은 많이 마이너스 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 홍콩 쪽도 그렇고 상하이 쪽도 그렇고 이게 좀 이쪽으로 좀 또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좀 요런 이제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 좀 미국이 좀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샤오미요.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10년에 걸쳐 전기차에 대해서 약 13조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지 않고 전기차 분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IT,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계속 치고 이제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꾹 누질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 중국에 눌러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위기의식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부분으로 인해서 그 금리를
자기네 나라가 물가 상승률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외국의 타국의 나라들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든지 중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락펴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한 번은 또 다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고 뭐 근데 또 다시 전문가분들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샤오미 이거 포르쉐 닮은 전기차 이거 출시한 것도 되게 좀 놀라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중국 경제 위기 양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국 경제 좀 제대로 좀 잘 알고 있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유튜브에나 이런 거 보면 중국 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한국금융연구원이신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이 쓴 이 칼럼 내용을 보면 2023년 중국이 5.2%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5% 성장 전망을 실현하는 셈이고요. 자, 그리고 이 2022년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봉쇄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23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부실 부분이나 이런 위험도가 금융기관에까지 번져서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2023년 말 시점에서 중국의 실물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 5.2% 성장하는데 소비재 판매가 7.2% 증가하는 등 내수 소비의 기여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좀 소비도 뭐 돈 너무 안 쓰네 뭐 어쩌고 하는데 3월 12일 기사를 보면 조금씩 이제 소비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고요. 미국은 높아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2022년 발생한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니까 이게 뭐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큰 문제로 보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의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IT나 뭐 이런 부분이 이게 잘하면 이 중국이 가격도 그렇고 지금 뭐 테무 뭐 이런 부분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수출도 못 하고 있다 그러고 막 그렇긴 하지만 뭐 이래저래 다 이렇게 나름의 막 살아갈 방도를 찾고 막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겠고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미국이랑도 잘 지내야 되지만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되기도 하지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보면 얘네들은 지금 중국은 금도 많이 사다 놓고 비트코인도 막 사람들이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소비도 좀 이제 비트코인을 막 이게 중국 사람들이 금이랑 비트코인을 사다 놓은 지가 꽤 됐어요. 네, 개인들도 사다 놓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또 한편으로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투자를 해놨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돈을 많이 버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가 또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장밋빛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저 중국 가만두면 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를 다 힘든데 미국은 저렇게 잘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벽에 부딪힌 문제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주식 시장도 좋고 막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갖고 있는 문제점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때 치고 가버리면 중국을 다시 누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얘기가 초반에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고 금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 골드만 세계 증시 미국 주식 기술주로 집중화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저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그 플랫폼을 구축하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챗GPT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하락장을 왔지만 한번 이 속도가 이제 너무 빨리 이렇게 된 바람에 한번 벽에 부딪히겠다. 이거를 이제 도대체 실생활에 상용화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용화하고 뭐 하는 데까지 갔을 때 이게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기술주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우리나라도 뭐 그랬긴 하지만 그런 관련된 쪽으로 좀 산업화가 좀 집중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근데 그게 한계가 보인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미국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본인들이 뭐가 지금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살 길을 찾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 미국이 벽에 좀 부딪히는 형국이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미국 요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그래도 국내 주식 10조 정도 3월 12일 날 10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안 사더니 우리나라 국내 주식 10조 순매수를 했고요. 뭐 코스피에 집중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주식도 좀 외국인이 중국 주식도 좀 샀고요. 여기 잘 보세요. 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이 지난 2달간 국내 주식을 10조 정도 샀어요. 우리나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매수 규모를 뛰어넘었다. 10조 지난해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는 좀 대단히 좀 많이 돈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들어왔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 요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그래서 순매수 국가를 보면 영국이 순매수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미국, 독일, 기타, 그리고 중국도 있네요. 그죠? 중국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 주식을 처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에 일본을 또 되게 좋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본은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만큼 맞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느냐, 그 기로점에 서 있거든요. 딛고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이제 발전을 이루는 그런 일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지금 2달 정도 보면 순매도로 작년에 이어 주식을 계속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주식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주식은 못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10조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네요. 코스피 중심으로. 자, 근데 여기 보면 중국이요. 2024년 3월 10일 청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인데 중국이 금을 빨아들이는 중국인데 이거 2021년부터 중국이 계속 금을 계속 쌓아놓고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이 아직도 부족한 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 비율이 좀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사들였는데 왜 적은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금을 좀 더 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 중국은 다각화로 외환 보유액도 세계 1위고, 그리고 금도 엄청나게 많이 사놨고, 그리고 개인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국이 부동산 뭐로 망하네 어쩌네 하지만, 자, 중국이 대형은행에 부동산 개발업체 왕커에다가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왕커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헝다나 뭐 비구이안이나 뭐 이런데 뭐 안 좋고 막 했었었는데, 근데 이 대형은행에 여기 왕커에 대해서 지원 강화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은 이제 살리려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분위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근데 이렇게 싼데 중국 주식 살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 주식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살짝 반등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물으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안 된다. 지금 중국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삭스 전문가가 중국 주식이 저렴해 보여도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뭐 금융 쪽도 그렇고 뭐 산업 쪽도 그렇고 막 열심히 견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좀 초조해 보이고 오히려 중국이 좀 여유로워 보이는 이런 느낌은 왜 될까요? 자, 주식, 자, 비트코인, 금 모두 고공행진. 자, 강권은 금리다, 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파월 의장이 그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뭐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뭐 금리 인상과 인하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고. 자,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 역시 사상 최고가 기록 경지 행진을 이어갔다 하는데, 아마 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국지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좀 끝나고 그러면은 금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이 또 그 이유로 인해서 금 가격 뭐 급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자, 이 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뭐 떨어지면 뭐 그게 더 오르나 뭐 이러는데,
자, 2024년 3월 12일 날 미국 2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후반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은 좀 뭔가 살짝 충격 주는 그런 이게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가 뭘 느꼈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아까 외환보유액이 9위로 되어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러자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좀 꼼지락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더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부침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더 쪼이는 더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곧입니다.